네, 자 그러면 우리 1과목 물류관리론부터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맨 목차부터 한번 봐볼게요. 물류관리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OT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관리론에서는 우리 학습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전체 나머지 물류관리사, 우리 나머지 이걸 포함해서 전체 5과목이죠. 나머지 4과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물류관리를 처음 학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낯선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용어들 하나하나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게 어떤 의미로 부르는 용어구나.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물류업계에 종사를 하게 되신다면 그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업계에서도 진입장벽이잖아요. 사실 용어를 모르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용어의 정의를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 암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암기하지 않고 이해를 한다. 근데 이것들은 전체 나머지 4과목에도 계속 사용되는 용어들이 나올 거니까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흐름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물류를 관리하겠다는 건데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은 계속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기는 해요. 처음에는 뭐 아주 간단했겠죠. 뭐 물건이 만들어지면 내가 직접 가지고 소비자한테 이걸 갖다 줄 수도 있었잖아요. 내가 물건 하나만 만드는 뭐 수가공을 했다. 뭐 장인이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딱 만들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주 다양하고 또 대량으로 막 생산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시기에 따라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물류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뭐 비용이 좀 절감이 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시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두 번째, 그래 학습 포인트 거기 보시면 거기 밑에 제1과목 물류관리론에서 중요한 거는 1장 물류관리론의 총칙, 여기서 대부분이 나오죠. 물류산업의 동향과 관련해서 거의 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출제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학습할 이 1장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6장 그리고 9장에 보면은 물류 합리화, 그다음 표준화 이런 단어들이 뭐냐면 결국은 물류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좀 그 비용도 적게 드는데 빠르기도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9장 보시면 물류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린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뭐 물류 마케팅도 나오고요. 물류 시스템도 나오고요. 뭐 유통 경로도 나올 거고요. 뭐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물류 회계 이런 것들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뭐 바코드라던가 뭐 QR코드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는 배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듣고 이해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전략은 요 정도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넘기셔서 21페이지 우리 교재 제1장 물류관리론 총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론 총칙으로 자 볼게요. 지금 보는 거는 페이지 21페이지에 물류 총칙 이쪽 파트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물류의 개요를 좀 배울 거고요. 물류가 그럼 도대체 뭐냐?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의 뼈대를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류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관리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좀 나올 거예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녹색 물류라는 게 뭐냐, 그리고 녹색 물류와 더불어서 가장 빈출되는 순물류와 역물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물류 산업의 동향까지 배우면 우리 물류 관련 총칙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다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물류의 개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학습을 하실 때도 항상 제가 이렇게 뼈대를 처음에 잡아드릴 텐데 이 뼈대를 중심으로 나중에 제가 공부 방법을 좀 몇 개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뭐 제가 만든 건데 뭐 티치미 공부법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관세사 수험생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내가 나한테 가르치는 공부법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은 그 중간중간에 공부법도 좀 많이 전달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백지에 딱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물류 관련 총칙에서 내가 뭘 배울지. 첫 번째, 여기 물류의 개요를 보시면 우리가 요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울 건데, 물류 관리사니까 물류가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류. 그래서 물류를 보면 한자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한자를 제가 뭐 쓰지는 않겠지만 물건의 그거죠. 물건 물자. 물건의 물자는 물건 물자의 류는 흐를 류 이런 거죠. 그래서 물건이 결국에는 흘러가는 거를 우리는 물류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물류 정책 기본법 우리 교재 첫 번째 줄 보면 제2조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물류라고 하는 것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 이렇게 여기서 키워드 공급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급자. 공급자가 이렇게 수요자에게 뭐를? 재화를 전달하는 행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게 이 공급자라는 단어, 수요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암기를 하면 우리가 뭐 공수 이렇게도 외워버렸죠. 두 문자 암기법 있죠. 그래서 뭐 공수 뭐 이렇게도 암기를 하는데, 이런 두 문자. 그래서 공급자, 여기서 표현하는 건 생산자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 주의하시고요. 공급자, 내가 물건을 보내는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재화를 전달하는데, 재화라는 단어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쉽게 풀었으면 재화는 뭐 물건이다, 아니면 뭐 상품이다.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 쉽죠. goods 이런 것들. 그래서 재화는 물건이에요. 물건을 내가 보내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죠. 전달. 근데 그 뒤에 이런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전달되거나죠. and,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서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 여기까지 한번 끊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뒤에 하나가 더 추가되죠. 여기 소비자, 수요자가 여기서 나중에 소비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이 사람한테 물건을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냐면 회수, 아니면 뭐 반품, 아니면 폐기, 이런 등의 이유로 물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뭐가? 물류가 포함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가는 것뿐만 아니고 오는 것도 물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더 이어서 보면 그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그 다음에 여기 뒤에요.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여기 부분 밑줄 그으세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가가치들, 예를 들면 가공, 조립 등등등등 되게 많죠. 근데 여기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정보통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험에서는 물류라고 하는 것은 뭐 왔다 하는데 부가가치인다. 근데 그 중에서는 정보통신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정보통신 등을 포함한 모든 여기서 발생하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물류라는 단어로 통합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더 광범위한 넓은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류는 이렇게 보시고, 근데 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급자에서부터 수요자한테 넘어가는 이 정방향의 물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앞으로 여기서는 순물류 이렇게 배울 거예요. 순물류. 정방향으로 갔다 해서 순물류고요. 그리고 반대로 수요자가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쿠팡 같은 것도 보면 뭐 우리 쿠팡 와우 쓰면 내가 샀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무료 반품 바로 되잖아요. 바로 가져가잖아요. 그거는 나한테서부터 공급자로 다시 가는 거죠. 요 방향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역물류
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서는 순물류와 역물류를 비교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우리가 나중에서 이거 배울 거죠. 순물류와 역물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보면은 물류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는 많은 일들, 부가가치가 발생하니까 이 부가가치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 전략들을 우리 첫 번째 과목 물류관리론에서 학습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의 의미는 아마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물류관리론 앞에 1단원에서 물류의 정의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정의 부분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거의 공짜 문제니까 무조건 맞추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중에서 뭐 빈출 문장 해야죠. 그 밑에 좀 21페이지에 적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뒤에 유통까지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한번 같이 학습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류는 이렇게 배웠고요. 이 물류를 배우면서 추가적으로 학습해야 될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물류 요건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 물류 말고, 물류와 되게 유사한 단어인데 비슷하게 들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통,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물류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거 유통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단어들을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생활을 할 때는. 그러면 유통과 물류는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보면, 유통도 우리 한자로 보면, 유통은 이것도 흐를 유, 뭐가 흐른다, 통할 통, 뭔가가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통할 통, 아까 우리 물류는 물건 물에 흐를 유 했잖아요. 물건이 흐른다. 근데 여기서는 뭔가 통한대요, 뭐가. 그래서 유통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류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큰 상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21페이지 정의 한번 볼게요. 유통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 여기 키워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등, 즉 여기서는 뭐 재화,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아까 우리 첫 번째 물류의 정의에서는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이렇게 표현했죠. 공급자,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수요, 이걸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을 가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공급자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생산한 사람, 제조한 사람이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재화 서비스가 결국은 이동하는 흐름을 말한다, 이렇게 돼서. 근데 그 뒤에 재화, 화폐, 정보 등의 흐름을 말한다 해서 그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뭐 시간과 장소의 소유에 효용을 더해준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냐면 이렇게 딱 이해하세요. 그냥 유통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건데, 이 유통은 물건이 흘러가는 거는 기본, 물건이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이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유권 이전하는 거, 여기에 포커스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냥 쉽게 이해하면. 그래서 유통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대부분 유통업체들은 이런 것들이 나오죠. 백화점, 뭐 아울렛, 아니 뭐 우리 슈퍼마켓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편의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유통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건을 이동한 것뿐만 아니고 그걸 물건을 팔아 넘기는 행위까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행위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큰 흐름을 우리는 유통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유통에 대해서 공부를 심도 있게 하시려면은 우리는 이거는 이런 자격증이 또 있죠. 유통관리사, 이런 자격증이 또 있어요. 비슷한데 이거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물류관리사 공부할 거잖아요. 물류관리사.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도 물건의 흐름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대가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학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류는 물건 넘어간다, 유통은 뭐 백화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22페이지 한번 보시면, 유통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첫 번째,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통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유통은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유통은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적 유통은 뭐냐면 물,
물류예요. 그래서 이게 곧 바로 물류거든요. 그러면 상적 유통, 이거는 뭐냐? 이거는 상류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여기 앞 글자만 따서 상류, 물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상류는 뭐냐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상류란 상거래를 통해서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소유권을 이전한다. 근데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걸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용어를 쓰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소유권과 대가의 교환. 멋있는 표현이죠. 내가 물건을 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지불하는 그 대가의 반대급부로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을 하나 사더라도 대가를 지불할 때 그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니까 소유권과 대가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소유권 이전됐다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는 상류, 유통 중에서도 상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유통 경로 내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키워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떻게 서로 물건을 주고받느냐, 소유권과 대가의 교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포커스가 있다. 그래서 대가의 교환이 나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여기서는 이런 것들도 좀 등장을 합니다. 대가의 교환이니까 자연스럽게 뭐 금융, 예를 들어서 뭐 카드로 결제할 것인지 뭐 신용장으로 결제할 것인지 뭐 결제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현금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뭐 보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일괄해서 나오는 것이 유통 중에서도 상류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물적 유통 해가지고 물류라고 나오는 거는 상품 자체의 이동으로 이렇게 표현. 키워드는 상품 자체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상품이 물리적으로 옮겨진다는 거.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효용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이다. 말 좀 어렵죠? 시간적, 공간적 효용 가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효용이 생긴대요. 물리적으로 옮기면 이 말은 시간적으로 효용이 생긴다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제조회사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 필요한 수요자한테 물건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물건을 미리미리 만들어놔야죠. 그래야 이 사람이 나 지금 필요할 때 바로 줄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만들 때 바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산품 같은 것들은 미리 다 만들어놔야 그래야 이 사람이 필요할 때 바로 보내줄 수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동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미리 100개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줄 수 있으려면 이게 바로 물건이 이동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물건을 지리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전제가 되면 효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그래요. 공간적으로도 만약에 수요자들은 대부분 만약에 뭐 수도권에 있다. 근데 우리가 뭐 땅이 굉장히 뭐 이렇게 입지가 좀 저렴하고 해가지고 어디 시골 산골짜기에 공장을 만들었다 생각해봐요. 그럼 거기에서 만들어진 물건은 그 공장 주변에 있는 그 시골 마을에서는 좀 소효용이 있겠지만 그걸 굉장히 대다수가 필요로 하는 수도권에는 효용이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물건이. 근데 물리적으로 이동이 용이하다라고 하면은 공장이 좀 멀리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않고 어디 아주 먼 곳에 공장을 지어도 공간적으로 효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옮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적 유통, 상품 자체의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효용을 발휘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통이라고 하는 것에는 결국은 이렇게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으로 구분이 되니까 요거 두 개를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즉 상품의 거래 활동과 금융, 보험 등의 보조 활동은 상적 유통에 해당하고 요 말 이제 이해되시죠? 금융이나 보험 등은 상류에 해당하는 거고
뭐가 더 높다 해가지고 상류 이런 건 아니고 상적 커머셜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화물 정보의 전달 및 활용, 보관,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은 물적 유통, 물류에 해당한다. 근데 우리는 물류에 포커스성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이제 누가 뭐 유통이랑 물류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물류는 상류와 물류, 그러니까 유통은 상류와 물류를 포함하는 거고 물류는 거기서 물품이 이동을 하는 디테일한 이야기다. 그래 보시고요. 그 밑에 아주 재밌는 말이 하나 나와요. 상물 분리. 우리가 앞으로 물류관리사 공부를 하면서는 대부분의 키워드가 여기에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통합. 왜냐하면 물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물류 합리화를 나중에 배울 테지만 뭐든지 시스템이 통합이 돼야 관리가 효율적으로 된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막 이렇게 뭐가 분산되어 있거나 이러면 정확하게 막 이렇게 측정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헤드쿼터를 딱 두고 거기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류 관리를 전체를 통달하는 개념은 통합이라는 개념인데 이 통합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난 이상한 단어, 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거의 유일한 게 바로 이 상물 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별 하나 쳐두시고요. 상물 분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통에는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이 있다. 근데 그 안에서 상류, 물류는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와 물류를 분리를 해야 효용이 높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너 거기서 판매하고 뭐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이런 거하고 이거를 백화점까지 갖다 주는 그 물리적인 이동이랑은 좀 분리가 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키워드 효용성이 증대된다. 결국은 물류 관리를 하는 거는 이 효용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빨리빨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상물 분리는 물류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상류 경로와 물류 경로를 상류 경로와 물류 경로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왜냐?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권이 확대가 되거나 무게나 부피가 큰 제품일수록 상류와 물류의 분리 필요성이 높아진다. 근데 우리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약간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죠. 요 단어 여기 칸도 되나요? 여기 칸 보면은 요렇게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뒤에서 좀 더 뒤에서 배울 건데 물류 합리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류 합리화. 그냥 추론적으로 보면 물류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용할까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것만 그냥 적어주세요. 뒤에서 배울 건데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 하부 기능을 통합하여 전체 흐름을 합리화하는 것. 이렇게요. 이게 또 하나의 단독 주제입니다. 물류 합리화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물류 과정에서 많은 부가가치들,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키워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보겠다. 라는 게 물류 합리화인데 이런 물류 합리화의 관점, 통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류하고 물류를 분리를 해야 효율적이 높아진다. 그래서 물건이 이동하는 것에서는 그들만 여기 안에서 통합을 이루는 거고 상류, 여기 안에서 물건을 갖다 파는 거 있잖아요. 뭐 백화점에서 유통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백화점에서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통합돼서 관리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물 분리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그 밑에도 좀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키워드 한번 볼게요. 재고의 편제,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하다. 상물 분리를 우리가 해버리면 상류와 물류를 분리하면. 그리고 두 번째, 물류 거점에서 하역의 기계화, 창고 자동화 추진이 가능하므로 물류 효율성도 증가하고요. 세 번째, 지점과 영업소의 수주 통합으로 효율적인 물류 관리, 여기 키워드 효율적인 물류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네 번째, 맨 끝에 줄이에요. 수송비가 감소된다. 왜냐하면 물류 거점을 통해서 수배송으로 수송 경로가 단축이 되고 대량
대형 차량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류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거점을 여기다가 두고 영업점은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뭐 천안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천도 있을 수 있고 뭐 남양주도 있을 수 있고 아울렛이 뭐 여기 파주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거점을 하나를 딱 두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관리해서 쭉쭉 물건을 보내준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상물 분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외워야 될 단어는 상물 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류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물류가 뭔지 정의를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유통이 뭔지 정의를 좀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상태에서 아까 21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안 보고 넘어간 거 하나 있었죠? 빈출 문장. 제가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좀 넣어놨는데 이걸 보면 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물적 유통의 줄임말로 물류가 뭐다? 물적 유통. 그래서 물류잖아요. 물적 유통의 줄임말로 맞는 말이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물적인 흐름이다. 맞죠? 물적인 물건의 흐름이다. 재화의 흐름. 재화, 구스, 물건, 상품 이런 거죠. 재화의 흐름이다. 맞는 말. 그다음 두 번째. 기업이 상품을 생산해서 고객에게 배달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장소와 시간의 효용을 창출하는 재반 활동이다. 맞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문장이에요. 어떻게? 물류의 정의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던 문장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 바꾸면 이런 거죠. 시간과 효용의 창출을 재반할 활동이 아니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료, 반제품, 완제품을 출발지에서 소비지까지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계획, 실현, 통제하기 위한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을 말한다. 우리 물류라고 하는 거는 원료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고 반제품, 완제품 움직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 운송, 보관, 하역, 포장을 비롯한 모든 부가가치가 다 포함되는 두 가지 이상의 활동,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자주 등장했던 그 문장이에요. 한번 4번도 보시면 군사 용어인 병참. 병참이라는 거는 뭐 군사적으로 뭐 물자를 보급하는 그런 기구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뭐 전쟁이 난다. 그럼 여기서 전선에서 싸우는 그 어떤 병사들을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보급을 해줘야 돼요. 보급. 뭐 탄약도 보급을 해줘야 되고 식량도 보급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예전에 병참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군사 용어인 병참에서 유래가 된 거다. 물류라는 게. 그리고 로지스틱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판매 물류뿐만 아니라 조달, 생산, 회수를 포함한 총체적인 물자의 흐름으로 확대되었다. 이 말 지금 우리 조달, 생산, 회수 이런 거 아직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총체적인 물자의 흐름으로 확대되었다. 여기까지만 봐도 맞는 말이죠. 물류는 굉장히 협의의 개념이 아니고 광의의 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체적인 물자의 흐름을 확대되었다. 이런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재밌는 말이 나왔죠.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이런 게 있죠. 로지스틱스 이런 단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세분을 하자면 물류의 발전 단계가 이렇게 가기는 해요. 물류는 결국엔 물적인 이동이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로지스틱스 여기 영어로 나오는 거 로지스틱스라는 개념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우리 뒤에서 배울 공급 사슬 관리 이렇게까지도 가긴 해요. 흐름 자체가. 근데 뭐 거의 똑같은 말들이긴 한데 우리가 물류가 곧 로지스틱스잖아요. 근데 이건 물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통합이 많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뭐 트럭 같은 거 지나가면 무슨 로지스틱스 뭐 이렇게 붙어있는 차들 많이 보이잖아요.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차들은 원래 뭐냐면 이런 어떤 물건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여기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솔루션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단순히 옮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업체들인가 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말 나오죠. 공급 사슬 관리.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공급할 때도 다 사슬이 있잖아요. 뭐 원재료 와서 공장까지 들어가고 그 공장에서 뭐 창고 물류센터 가고 뭐 아울렛을 가고 막 이런 그 공급 사슬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관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SCM이라 하죠.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할 건데 우리 아주 뒷장에서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류가 이렇게 흐름이 되었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구매, 생산, 판매가 통합된 물류 개념을 결국에는 로지스틱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로지스틱스가 굉장히 생각보다 조금 더 확장된 의미였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공급자로부터 5번 문장 보시면 최종 고객에게 이르기까지 이르는 유통 채널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포장, 운송, 보관, 하역 등 활동을 종합적으로 계획 통제하는 것이다. 맞는 말? 맞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출제위원의 입장이라면 물류의 정의, 물류관리사 시험을 보는 거니까 당연히 물류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고 싶겠어요? 이렇게 바꾸면 속기 쉽겠죠. 물류라고 하는 거는 물건이 이동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서 가공, 조립, 정보통신 등은 포함하지 않는 물건의 이동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죠. 우린 다 포함하는 광의 의미니까. 그 다음에 6번 물리적, 사회적인 물의 흐름에 관한 경제활동으로 물자유통과 정보유통이 포함된다. 여기서 자주 우리가 바꾸는 게 물자유통은 쉬운데 정보유통, 여기 부분이 자꾸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유통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빈출문장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류라는 것의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 문제는 가져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22페이지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요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는 그러면 물류가 이제 뭔지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금. 그러면 물류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냐? 관리. 이제 물류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총체적 개념이다. 근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는지를 한번 볼게요. 물류 관리. 두 번째 주제, 물류 관리. 첫 번째, 물류 관리의 의 보시면 물류 관리라고 하는 게 결국엔 뭐냐면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유통, 가공 등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정하여 키워드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물류 관리는 여러분이 결국은 물류 관리사 따면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류 관리는. 그래야 효율성이 생긴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키워드는 그거였고, 빈축 문장 이쪽도 한번 여기는 먼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상적 유통과 구분되는 물류는 상적 유통, 상류였죠 아까. 마케팅의 물적 유통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물류는 마케팅의 물적 유통, 피지컬 움직이는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류 합리화, 아까 우리 저기서 배웠어요. 물류 합리화를 통한 물류비의 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소매물과 도매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류 합리화를 통해서 물류비가 절감된다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물류비가 떨어지면 원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물가는 떨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물류비가 원래는 100만 원이 들던 게 우리가 물류 합리화를 통해서 물류비가 5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물류비가 당연히 내려갔으니까 원가가 내려갔으니까 물건 가격도 같이 내려가야지 우리의 상식선에는 맞죠? 근데 이걸 만약에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올린다? 그럼 여기서도 이득을 취하고 여기서도 이득을 취하면 여기 중간에 있는 도매상이나 도매상들은 굉장히 이득을 많이 취한다니까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물가가 내려가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이런 게 잘 이루어지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물류 합리화는 상류 합리화에 기여하고 상거래 규모의 증가를 유도한다. 이거 맞을까요? 물류 합리화. 그래서 물류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타고 가면 원가가 내려갈 거고 그 물건의 소비자가가 내려가고 물가도 내려갈 거고 그럼 물건 가격이 저렴한데 품질은 그대로고 좋다. 그러면 물품이 공급이나 수요는 다시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상류, 즉 상거래 규모는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물류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이익의 창출은 제3의 이익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좀 어려운 말 나오는데요. 이런 단어들. 제3의 이익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물류 관리를 우리가 하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비용을 줄여보자는 거예요. 물류 관리.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사람까지 써가면서 물류 관리 왜 하냐? 물류 비용을 좀 줄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 비용은 줄이지만 당연히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는 방향성은 비용은 줄어들 때 서비스 질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물류 관리를 하면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제3의 이익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3의 이익원. 이게 왜 제3의 이익원이 되냐면 제3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제3의 이익원을 우리가 이익원을 구분해서 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1의 이익원, 제2의 이익원, 제3의 이익원 이렇게 많이들 부르는데요. 제1의 이익원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제조업체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국에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원가 줄여보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뭐 핸드폰을 하나 만드는데 그 안에 뭐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럼 배터리를 좀 우리한테 싸게 줄 수 있는 데에서 공급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배터리의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소비자가는 그대로 내 원가를 내려버리면 우리 매출이 증대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생산관리 측면에서 제1의 이익원들이 많이 과거 전통적으로는 부각이 됐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이익을 높이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 원가? 뭐 100만 원 든다? 어쩔 수 없다. 근데 대신에 우리가 마케팅을 어마어마하게 잘해가지고 똑같은 물건인데 엄청 잘 팔리면 그래도 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매출 증대.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마케팅적인 측면이에요. 마케팅적 홍보, 프로모션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매출을 늘려버리면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1의 이익원이나 제2의 이익원을 열심히 해봤어요. 원가도 절감해보고 매출 증대도 많이 하기 위해서 마케팅도 해봤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원가를 줄일 때 줄이더라도 더 이상 줄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마케팅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한계에 봉착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3의 이익원으로는 뭐가 있냐? 그럼 이걸 줄여보자. 물류비. 물건을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어서 최종 소매 판매자한테까지 갈 때까지도 물류가 들 거고 이 원재료가 올 때도 물류가 발생하는데 계속 이동하는 이 물류를 관리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 비용들을 좀 세이브 해보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세이브된 비용만큼도 이익으로 환원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3의 이익원이 물류비 절감이고 이거는 물류 관리 측면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류 관리는 제3의 이익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원가 절감, 매출 증대 방법이 아니고 물류비 절감을 통해서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뛰어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원자재 및 부품의 조달, 구매 상품의 보관, 완제품 유통도 물류 관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물류 관리는 굉장히 이렇게 큰 범위죠. 원자재 및 부품을 조달하고 상품 구매도 보관하고 완제품도 유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이 물류 관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단어들이 우리가 이렇게 뭐 제3의 이익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낯선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암기할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냥 듣고 이해하면 끝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좀 보시고요. 그럼 일단은 우리 23페이지까지 여기 그 빈출 문장까지만 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뒤에 우리 물류 관리의 원칙 한 9개 정도가 세트로 나오거든요. 이런 걸 또 시험에 좀 자주 나오니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